2010년의 UPS 화물기 사고를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 이는 2010년 9월 3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발생한 UPS 항공 화물기 6편의 추락 사고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고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개요. 항공기 보잉 747-400F 화물기. 항공사 UPS 에ir라인즈. 출발지 두바이 국제공항. 목적지 퀄름본 공항. 사고 발생일 2010년 9월 3일. 사망자 승무원 2명 전원 사망. 사고 원인. 사고는 화물칸에서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화재는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조종석까지 연기가 가득 차면서 조종사들이 시야를 잃었습니다. 화재로 인한 고열과 연기로 인해 항공기의 제어 시스템에도 문제가 발생했고 결국 두바이 근처에 추락했습니다. 주요 조사 결과 리튬이온 배터리와 같은 위험 물질의 적재 및 취급과 관련된 안전 절차에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고는 리튬 배터리 화물 운송에 대한 국제 항공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고 과정. 화재 발생. 이륙 후 약 22분이 지난 시점 현지 시간 1810 조종사들은 화물칸에서 화재 경고를 받았습니다. 화물칸에 적재된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배터리는 화학적 특성상 발화 시 매우 높은 온도와 유독성 연기를 생성합니다. 연기의 확산. 화재로 인해 발생한 연기가 조종석으로 빠르게 유입되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연기 때문에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으며 시야를 거의 잃게 되었습니다. 조종 문제. 연기로 인해 항공기의 전자 시스템과 주요 제어 장치 일부가 손상되었습니다. 기장은 두바이 공항으로 회항을 시도했으나 비행기의 고열과 제어 불능 상태로 인해 정확한 착륙이 불가능했습니다. 추락. 항공기는 두바이 공항에서 약 9마 14km 떨어진 사막 지역에 추락했습니다. 충격으로 기체가 완전히 파손되었고 탑승한 조종사 2명 모두 사망했습니다. 사고 조사. 주관기관 아랍에미리트 민간항공청. 주요 조사 결과 화재의 주요 원인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폭주로 밝혀졌습니다. 배터리가 과열되면서 자체 발화가 발생했고 다른 배터리 및 가연성 물질로 화재가 확산되었습니다. 조종석으로 유입된 연기가 조종사들의 시야를 완전히 차단해 비행 안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화재 진압 시스템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항공 화물 규정과 위험물 취급 절차가 충분히 엄격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후속 조치. 국제항공 규정 변경. 국제민간항공기구는 리튬 배터리의 항공 운송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물기 적재 시 더 엄격한 포장, 라벨링, 신고 요건이 도입되었습니다. 화물기 안전 개선. 항공 화물칸의 화재 진압 시스템에 리튬 배터리 화재를 억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요구되었습니다. 항공기 제조업체와 화물 운송사는 화재 감지 및 진압 기술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리튬 배터리 운송 제한. 상업 여객기에서는 리튬 배터리 운송이 금지되거나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화물기에서도 대량으로 운송하는 경우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고의 중요성. 이 사고는 리튬 배터리의 안전한 운송이 항공산업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전 세계적으로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화물기의 화재 진압 능력과 조종사 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1. 사고의 상세한 경과. 이륙 및 초기 비행. UPS 6편은 현지 시간 1803에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이륙했습니다. 항공기는 정규 비행 경로를 따라 상승하며 안정적으로 항로에 진입했습니다. 화재 경고 발생. 이륙 약 22분 후 1810 조종사들은 화물칸의 화재 감지 시스템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정확한 화재 위치를 파악할 수 없었지만 화물칸 전체에서 급격한 열과 연기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발전했습니다. 조종석 내 상황.
화재로 인한 연기가 빠르게 조종석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연기는 독성이 강하며 짙은 회색 또는 검은색이었고 시야를 거의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조종사들은 산소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연기와 높은 온도로 인해 조종 능력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회항 시도. 기장은 두바이 국제공항으로 회항을 시도했으며 항공 관제소와 교신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연기와 고열로 인해 항공기의 일부 전자 제어 시스템과 디스플레이가 손상되어 정확한 위치 및 고도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조종사들은 조종석 창문을 열어 연기를 배출하려 했으나 이는 고속 비행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추락. 조종사들은 자동 조종 장치를 활성화했으나 항공기의 자세 및 속도 제어가 어려워졌습니다. 항공기는 결국 두바이 공항에서 약 9마일 떨어진 사막 지역에 고속으로 추락했습니다. 충돌과 동시에 화물기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며 기체는 전소되었습니다. 사고 원인의 심층 분석. 1리튬 이온 배터리의 문제.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열폭주. 리튬 이온 배터리는 과충전, 단락, 손상 또는 고온 환경에서 열폭주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열폭주는 배터리 내부에서 발열 반응이 통제 불가능하게 되며 주변 배터리로 확산되어 폭발 및 화재를 유발합니다. 화물칸의 배터리 적재. 사고 당시 화물에는 대량의 리튬 이온 배터리가 적재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배터리의 불량 또는 포장 손상이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 화재 진압 시스템의 한계. 보잉 747-400F 화물기의 화물칸은 일반적인 화재를 감지하고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화염과 유독성, 가스는 기존의 소화제가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3. 조종석 연기 유입. 조종석과 화물칸 사이의 밀폐 구조가 충분히 강화되지 않아 연기가 빠르게 유입되었습니다. 연기로 인해 조종사들은 시각적 정보와 전자 디스플레이 화면을 잃었고 항공기 조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3. 사고로 인한 주요 변화. 1리튬 배터리 운송 규정 강화. 국제민간 항공기구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상업용 여객기의 화물칸에서 운송이 금지되었습니다. 화물기의 경우 배터리를 운송할 때 반드시 별도의 안전 포장 및 경고 라벨을 부착해야 했습니다. 대량의 배터리를 운송할 경우 사전 승인 및 특별한 화재 예방 조치가 요구됩니다. 이 화물기 설계 및 안전 개선. 조종석과 화물칸 사이의 밀폐 구조 강화. 리튬 배터리 화재에 적합한 새로운 소화제 및 화재 억제 시스템 개발. 조종석 내 산소 공급 시스템 개선 및 연기 차단 설비 추가. 3. 조종사 훈련 강화. 조종사들에게 리튬 배터리 화재 발생 시의 대응 절차와 조종석 내 연기 상황에서의 비상 조치를 포함한 훈련이 추가되었습니다. 4. 사고가 남긴 교훈. 리튬 배터리의 위험성. 이 사고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항공 운송에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화물기 안전의 중요성. 화물기는 승객이 없기 때문에 여객기와 비교해 안전 규정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로 인해 화물기의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술적 한계와 개선 필요성. 당시 화물기 화재 진압 기술은 리튬 이온 배터리의 고온 화재를 억제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이후 항공기 제조사와 규제기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기술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이 사고는 항공 화물 산업과 리튬 배터리 제조업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에도 리튬 배터리의 안전한 사용과 운송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락. 배터리셀 내부 또는 외부 단락이 발생하면 급격한 전류가 흐르며 발열이 시작됩니다. 가스 방출. 배터리 내부 온도가 약 150C에 도달하면 전해질이 분해되면서 가연성 가스가 방출됩니다. 폭발 및 연소. 온도가 계속 상승해 200C, 250C에 도달하면
가스가 불이 붙으며 배터리가 폭발적으로 연소합니다. 이 과정은 주변의 다른 배터리로 열이 전달되어 연쇄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염과 독성 물질. 배터리가 연소되면서 수소플루오리나몰 HF과 같은 독성 물질이 방출되며 이는 조종사들의 생존과 항공기의 구조적 무결성에 치명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화물칸 화재 진압 시스템의 한계. 사고 당시 보잉 747-400F에는 헤일란 1301 소화제가 사용되었습니다. 헤일란 1301은 대부분의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지만 리튬 배터리 화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산소 억제. 헤일란 1301은 화재 현장에서 산소 농도를 낮추어 화염을 진압합니다. 하지만 리튬 배터리는 자체적으로 산소를 생성하므로 소화제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냉각 효과 부족. 헤일란 1301은 고온의 배터리를 냉각시키지 못해 열 폭주를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3. 조종석의 연기 관리 실패. 조종석으로 유입된 연기는 조종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산소 공급의 한계. 조종사들이 착용한 산소 마스크는 유독성 연기로부터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으며 고온 환경에서는 산소 공급 장치도 손상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시각적 제어 상실. 연기로 인해 전방 시야와 항공기, 디스플레이 화면이 모두 차단되면서 항공기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조종사들은 극도의 심리적 압박 속에서 빠르게 악화되는 비행 상황을 통제해야 했습니다. 조종석 환경은 정상적인 조작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6. 사고 이후의 기술 개발. 1. 화물칸 화재 억제 기술. 배터리 전용 소화제 개발. 리튬 배터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새로운 소화제가 연구되었으며 일부 항공기에는 이를 적용한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화물칸 화재 감지 기술 개선. 기존의 화재 감지 시스템은 연기와 온도 변화에 의존했으나 새로운 시스템은 화학 성분 감지를 통해 리튬 배터리 화재를 더 빠르게 탐지할 수 있습니다. 화물칸 냉각 기술. 화물칸에 화재가 발생하면 산소를 차단하는 동시에 온도를 낮추는 냉각 장치가 개발되었습니다. 이 조종석 보호 기술. 연기 차단 시스템 강화. 조종석으로 연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 구조가 강화되었으며 연기 유입을 지연시키는 장치가 추가되었습니다. 산소 공급 장치 업그레이드. 조종사들에게 더 강력한 산소 공급 장치와 연기 제거 기능이 개선된 마스크가 제공됩니다. 7. 사고가 남긴 추가 교훈. 1. 리튬 배터리의 안전한 운송 문제. 리튬 배터리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에너지원이지만 항공 운송에서는 큰 도전 과제를 제시합니다. 배터리 포장 규정. 국제 항공 규정은 리튬 배터리를 별도의 내화성 포장재에 적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화물 내에서 배터리 간의 접촉을 방지하는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배터리 품질 관리. 불량 배터리와 저가의 비표준 배터리 제품은 열 폭주의 위험성을 높이므로 출처 확인과 품질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 조종사의 비상 대응 훈련. 조종사들은 화재, 연기, 전자장비 손실 등 복합적인 상황을 동시에 처리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리튬 배터리 화재를 포함한 복합 비상 상황 훈련 추가. 조종석 내 연기 발생 시 즉각 대응 절차 표준화. 회항 및 비상 착륙 시 조종사 간 역할 분담의 명확화. 3. 화물기와 여객기 간 안전 기준의 통합. 이 사고 이전에는 화물기의 안전 기준이 여객기보다 느슨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UPS 6편 사고 이후 화물기의 안전 기준도 여객기 수준으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8. 사건의 역사적 의의. UPS 6편 사고는 항공 화물 운송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건으로 현재까지도 리튬 배터리와 항공 화물 안전 연구의 중요한 참고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운송 시스템 전반의 안전 문화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